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12페이지는 뭐 제 소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부터는, 포이트리 클래스 2025년 커리큘럼. 그 근엄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로버트 포레스트예요. 오늘 로버트 포레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읽을 거고요. 오늘 이제 메리 올리버.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도 이제 로버 포레스트와 메리 올리버 그 유명한 야생 기러기 이런 시를 해갖고 제가 14페이지까지 제가 좋아하는 시들을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등대가 되는 나침판이 되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박 선생님을 통해서 시란 무엇인가 이런 글을 이 수업을 위해서 어저께 썼어요. 시가 뭔가 이 시는 산문과 다르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 노래에 매료되는가? 그죠? 왜 빅뱅 G 드래곤에 왜 매료되고 이렇게 블랙핑크의 전 세계가 열광하는가? 이 노래가 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7페이지에 이 시는 인간만의 예술이에요. 여러분, 그 악기, 오음계 악기를 맨 처음 만든 사람은 네안데르탈인이에요. 이게 최근에 고고하게 발견됐어요. 그 독수리 날개뼈로 네안데탈의 오음계, 궁상각지요. 빠바바바바바 미국의 국가도 오음계거든요. 아주 오래된 음조예요. 그렇지만 노래를 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의식은 좀 달라요. 그럼 호모사피엔스가 최근 과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그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파버 박사가 있어요. 작년에 노벨 생리학상, 과학상,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간 지nom을 처음 조사해 봤더니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맨 처음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남아에서 중동 지방에 들어온 것이 10만 년 전이고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유럽으로 들어간 게 5만 년 전이에요. 그런데 유럽에는 이미 유인원, 인간과 비슷한 유인원들이 적어도 10개 다른 유인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럽에 70만 년 전부터 살고 있었던 네안데르탈인이고, 그리고 아시아 계열서부터 같이 살고 있었던 데니스 오마인이 있었고, 호모 에렉투스는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그죠? 그리고 그 독일 쪽에 하이델베르겐시스라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4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의 결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호모 사피엔스 삼베스 우리가 됐어요. 그렇죠? 4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그래서 한 석 달 전에 프랑스에 동굴 벽화 보러 갔다 왔어요. 열흘 동안. 4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의 일부가 늑대하고 만나서 늑대와 같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 처음 들으시면 너무 황당한 얘기일 것 같은데 늑대는 일부 일처제예요. 그래서 임신한 암늑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구하러 네안데르탈린한테 갔는데 네안데르탈린 죽이려고만 했죠. 근데 호모사피엔스의 일부가 찾아온 늑대에게 먹을 걸 준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그 음식을 먹고 같이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게 4만 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개가 호모사피엔스를 지켜주기 시작했어요.
여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인간의 뇌가 1300cc지만 4만 년 전에 완전히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잠을 잤어야 돼요. 그래서 늑대 개가 개가 되면서 인간이 처음으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나는 누구이고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느냐 이걸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후는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없어요. 사후가 있다고 상정하면서 인간에게 도덕과 윤리와 법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이 처음으로 자신을 응시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응시한 장소가 지상이 아니라 지하였고 그것은 외부가 아니라 동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 유럽에는 600개 정도의 동굴이 발견됐는데 그 동굴이 바로 3만 5천 년부터 발견된 동굴이에요. 거기 가보면 엄청난 그림들이 있어요. 너무 놀라실 거예요. 3만 6천 년 전에. 피카소가 스페인에 있는 알타미로 동굴을 보고 알타미라 이후에 모든 것이 쇠퇴했다고 말했어요. After Altamira, all is decadence. 모든 게 쇠퇴돼. 쇼베 동굴에 엄청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 인간이 늑대, 개가 함께 동업하면서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에요.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에요. 여전히 유발 하라리는 유물론적인 과학 근본주의적인 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깨어난 새로운 인종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고 영적인 인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동굴 안에서 뭐 했느냐?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무엇보다 시를 읊었습니다. 민족은 뭐냐? 시를 공유하는 공동체. 시는 산문하고 달리 간결하고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고 기억하게 하고 그 사람의 심장을 파고들어요. 니체가 말하는 아폴로적인 과학적인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디오니소스적인 시적인 감성과 감정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것이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여러분 서양은 뭐냐? 서양은 호메로스의 시예요. 일리아스 오디세이의 시예요. 일리아스 오디세이 시는 기원전 12세기에 시작됐고요. 그 당시 기원전 12세기에는 그리스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미케네 문자와 미노스 문자가 있었는데 이건 금방 사라졌거든요. 페니키아인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페니키아, 셈족 사람의 글자를 통해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750년에 처음으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노래로 부른 때하고 적힌 시기하고는 450년의 차이가 있어요. 450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적을 수 있냐? 노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아세는 모든 라인이 수많은 라인이 전부 6음절로 돼 있어요. 이것은 박자예요. 운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는 오랫동안 구전으로 노래 부르던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가장 오래된 시 마하바라타고 있어요. 이게 전부 시예요. 리그베다 전부 시입니다. 이게 아주 이 마하바라타라는 거는요 한번 외우려고 그러면 한 일주일 걸려요. 그러나 이거를 그 당시 힌두의 르시이들 씨어들이 일주일 동안 다 외운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외웠어요. 외우면서
힌두인들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영국은 뭐냐? 셰익스피어의 비극이에요. 그죠? 이탈리아는 뭐냐? 단테 신곡이에요. 독일은 뭐냐? 괴테 파우스트예요. 그 나라에 어떤 시인이 있느냐? 그 나라의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외운다는 것은, 시를 공부한다는 것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아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시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8페이지 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다나 지아이아가 시를 공부하는 10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8페이지인데요. 시는 첫 번째, 유니버셜 아트다. 보편적인 예술이다. 아프리카에 가도 사람들이 시를 읽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춰요. 아마존의 문자 없는 도시도 전부 춰요. 이게 산문이 아니라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이게 시라는 것은 유니버셜 아트다 이거예요. 두 번째, 시는 ancient art, 가장 오래된 예술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사피엔스가 되면서 4만 년 전에서 4만 년 전에 동굴에서 이 시를 읽고 울고 부둥켜 안고 하면서 인간됨을 배웠을 거예요. 세 번째, 시는 문자 이전에 오랫동안 몇만 년 동안 오럴 아트예요. 구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구전으로 내려온 이 오럴 아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구하고 인간다운 특징.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서사시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거든요. 문자는 기원전 3300년에 이 지금 이라크의 우르기라는 것에 처음 문자를 발견했어요. 우르게 제4지층에 처음으로 문자가 등장을 해요. 이 문자 등장하기 3만 년 전에 이미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아트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퍼포머티브 아트예요. 이건 공연 예술이에요. 누가 시를 읽으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누가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정색을 하고 듣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공연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섯 번째, 시는 이게 미나닉 기억을 돕는 예술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그 구절이 156절인가? 7절이 전부 히브리어 첫 번째 알렙으로 쭉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베이트로 쭉 시작하고. 그래서 항상 운율 가군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 영국에 나온 소네트 같은 경우는 그죠? 8행, 8행, 6행으로 된 그죠? 24행으로 되고 끝 글자는 뭐고 A, B, A, B 이런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돕는 거예요. 그렇죠? 여섯 번째, 시는 시를 통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어요. 이게 attention art예요.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야 앤젤로가 빌 클린턴이 취임식 때 그 시를 읽을 때 사람들이 매여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 항상 시인이 등장을 해서 내셔널 로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를 사람들이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시는 그죠? 노래와 같아서 형식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운율이 있다. 매트릭스가 있고 리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뭐 자유시가 등장을 해서
뭐 위트만처럼 미국의 자유시로 마음대로 감정을 토로할 수도 있지만 이 정확한 운율과 가공과 이게 모든 것이 있어요. 여덟 번째는 신은 그죠? 제가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굴 안에서 잠시 사는 인간이 영혼을 꿈꾸면서 드리는 안 보이는 존재에게 드리는 sacred art예요. 이건 아주 성스러운 예술이다. 그렇죠? 아홉 번째는 신은 마술적인 예술이다. 마술적인 예술은 어떤 뭐 만트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외운다든지 엄마니 매우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rain rain go away come again some other day 비야 비야 멀리 가라 다른 날 와라 라고 한 말이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하면서 사실은 비가 와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거죠. 열 번째, 신은 인간을 보세요. 문화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저는 문명이란 단어와 문화란 단어를 좀 구별했어요. 문명은 하드웨어. 문명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문명은 도시가 있어야 되고요.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문자가 있어야 돼. 도시는 기원전 6천년에 등장했고 문자는 기원전 3,300년에 등장을 했어요. 이건 하드웨어예요. 그러나 그 문명답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이건 컬처란 말이 그런 뜻 아닙니까? 영어로 컬처란 말은 라틴어로 꼴레레에서 왔는데 꼴레레가 무슨 뜻이냐면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씨를 뿌리면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래된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씨라는 것이 문화적인 인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9페이지에 우리가 공부하는 시가 음악처럼 우리의 내면을 자극하고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력, 영성, 감성, 지적인 능력을 배양시킵니다. 시를 경험한다는 것은 인간성 회복이고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그 인간에 도달하도록 시가 우리의 동반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하는 공부가 성공적으로 지속되면 대한민국 교육의 혁명의 불씨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케이.